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지정. 그러니까 해외 파병 용사들에게 그 기운을 돋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돋우기가 맞습니까? 어쨌든 일단 그분들의 힘과 용기, 그리고 그분들에게 뭔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지정을 지난, 그러니까 어, 9월 13일 날 국무회의를 열고 5월 29일부터 파병 해외 파병 용사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는 그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시행령 개정하자마자 바로 시행되죠. 어쨌든 내년 23년, 이제 금년 지나갔으니까 내년 23년 5월 29일부터는 매년 해외 파병 용사들을 위해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일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면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5월 29일자입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죠. 그런데 그건 간단해요. 왜냐면 유엔 총회가 2020년,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됐죠. 2020년도에 5월 29일자를 유엔 총회가 국제 분쟁 평화 유엔 평화 유지군의 날, 유엔 평화 유지군의 날로 일단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엔 총회가 5월 29일 날 유엔 평화 유지군의 날로 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날짜를 맞춰서 우리도 일단은 5월 29일자로 그 유엔 총회 날짜하고 같이 맞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19일부터 이제 매년 기념 행사를 할 텐데 여러분에게 힘나는 그 힘을 돋우어 주기 위한 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참정 유공자법이 이제 개정이 되니까 이제 이게 시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법이 없었을 때는 매년 이제 그 행사를 한다는 것도 할 때마다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새 보훈처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외 파병하면 얼른 하면 월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요. 월남 해외 파병. 왜냐면 월남 파병이 우리나라의 장병들의 목숨도 많이 앗아갔고 또 지금도 거기 후유증으로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 고엽제가 일단은 정글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인이 뿌린 그 제초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체에 그렇게 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 참전 군인이 후방에 있던 사람까지도 이 고엽제에 병에 걸려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이 걸리면요 이게 완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서 평생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전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일단은 예우를 하고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주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받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 고엽제 후유증에 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다는 게 이제 월남 참전 용사들의 애환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면 월남전이 종결이 됐으니까 지금은 없느냐? 이렇게 없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몇 군데 가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지금 13개국에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듣죠? 깜짝 놀랐죠? 13개국이나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숫자가 안 가고 대대적인 그 파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는 사람 알고 뭐 관심 없는 사람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몇 군데를 이제 보면은 동명부대라고 레바논에 파견돼 있는 동명부대라고 있고요. 그리고 남수단에 파견돼 있는 한빛 부대, 그리고 소말리아에 파견돼 있는 청해 부대,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돼 있는 아크 부대 등 13개국에서 우리나라 평화유지군이 지금 유엔 평화활동 유지에 다국적군으로 참여해서 유엔군과 함께 지금 그 어려운 나라들을 지금 힘을 보태줘서 열심히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파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뭐 아시는 분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계셔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신문을 보고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이 신문을 보고 일단 알았는데요.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해외 파병 용사들에게 항상 만약에 매년 그러면 행사가 매년 5월 29일 날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딱 그 어떤 정해진 유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매년 그 5월 29일자로 참전 유공자 기념 행사가 시행이 되면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념 행사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그분들의 애완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너무 힘들게 사시면 이제 보조금도 뭐 주실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된 거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지정한 것은 상당히 여러분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월남 파병은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이 해외 파병은 함께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을 얻어갖고 고생하신 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아마 이 파병 용사의 날 지정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023년 내년 5월 29일부터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자, 그러면 잊혀져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조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생일이라는 거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매년, 그러니까 평생을 생존하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매년 돌아오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이 만약에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의 노고 정말 외국까지 나가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면서 이렇게 유엔 총회가 정하는 그 국제 분쟁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 정부에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해외 파병 용사들, 참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 보훈처장이, 박민식 보훈처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통령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는 대통령 그 선거 이전에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거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를 임명을 해서 이게 이행이 가능할까라고
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박민식 처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박민식 처장도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다 아시죠? 월남 참 아버지께서 어, 월남 참전에서 어, 사망하신 분이죠. 그분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여담이고요. 일단은 그 대통령과의 그 정서가 통하는 그런 분을 지정해놓고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분들의 모든 것을 좀 항상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사를 아니면 이런 행정을 계속 피워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일단은 매년 5월 29일 날 행사 이제 그때마다 해외 파병 용사들의 기념의 날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거를 한번 할까 말까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도 여기다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막 그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들 계속 메인 뉴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지정했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래도 참 국가에서 우리한테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위안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파병 용사들은 이번 조치는 그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이랬어요.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 그리고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훈처장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 예우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게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지정한 것은 그 일환이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래서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지정했다는 그 의미를 국가보훈처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정 과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떻게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희생한 부분을 충분히 일단은 이해를 하고 또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다는 뜻으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파병한 용사들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유족들도 항상 그 보람을 갖고 또 긍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해외 파병 용사들에게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월남 참전 용사들이 고엽절에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훈처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아직도 등급이 없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도 겨우 받아서 생활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문서로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 방송으로도 한번 해서 어쨌든 우리 해외 파병 용사들을 힘을 실어주는 거기에 좀 저도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5월 29일부터 이제 기념 행사에 여러분의 보람된 그리고 긍지와
또 이렇게 보람을 함께 가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게 이 방송 여러분께 만약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